GNN 에너지도 여기 45도 각도 이렇게 하늘을 뚫을 것 같이 올라갔지만 어저께 이거 15%, 그 전날도 10%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에 뭐 25%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늘 뭐 음봉벽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종목들이 무서운지 여차하는 순간 그냥 물리면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RF 세미도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 45도 이상 각도 우리 무서워하죠. 하이드로 리튬도 어제 어제 여기도 13% 떨어졌어요. 우리 너무나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아 메카닉스는 여기를 돌파해 갖고 8,500원 이상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OK 목장에 결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정밀기계는 이제 음봉벽타기, 우리는 음봉벽타기 무서워한다. 45도 이상 각도로 올라가면서도 음봉벽타기다. 어반 리튬도 어저께 급락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잘못하다가 이렇게 뒷설거지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24%나 상승한 와중에 물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FF 홀딩스는 앞폭탄 맞고 떨어져서 뒷폭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파스넷도 다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썼죠. 새롭게. 그러면서 28%나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아찔아찔한 고개가 시작됐다.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는 이 9,000원을 넘은 다중봉 다중톡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온타역은 신규 상장주인데 잘못하면 뒷폭탄, 우리가 무서워하는 뒷폭탄, 뒷설거지에 걸릴 수가 있다. 강원에너지도 엄청 떨어졌죠. 영원히 상승할 것 같지만 그렇게 영원히 상승하는 게 아니다. 어제 무려 이것도 16% 떨어졌습니다. 16%. 영원히 상승하는 주식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락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GNN 에너지도 여기 45도 각도 이렇게 하늘을 뚫을 것 같이 올라갔지만 어저께 이거 15%, 그 전날도 10%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에 뭐 25%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늘 뭐 음봉벽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종목들이 무서운지 여차하는 순간 그냥 물리면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SM이죠. 이게 그 경영권 분장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죠. 최고가 대비 거의 절반 수준 비슷하게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여기서 물린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내리막 위봉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아시아 옵틱스도 잘못하다 뒷폭탄일 가능성이 있다. G2파워도 어렵게 올라오는데 마지막 결투가 또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성 코퍼레이션도 여기서 월봉을 보면 이게 2,500원을 넘으면 결투를 강하게 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니온도 여기 올라갔다가 이제 앞폭탄 맞고 떨어져서 다시 올라갔는데 제가 이거를 할 때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네요.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뒷폭탄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네, HMM은 지지 내리막 판바닥의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내리막 판바닥의 경계선상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기 강의할 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 강의할 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내리막 판바닥은 조금씩 하여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트렉스도 여기 마지막 결투가 남아있죠. 갭상승 장단봉. 아주 너무나 무서운 결투가 남아있어요. 결투를 해도 월봉을 봐도 마지막 결투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또다시 14,000원, 12,000원으로 밀릴 수가 있다. 중앙 M&G도 고점에서 지금 5,000원 넘고서는 자꾸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음봉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우리 붉은 기록기 때들은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이 중앙 M&G는 중앙 DNM이죠. 중앙 DNM은 들어가신 분은 없을 거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돼요. 이 지금 최저가 대비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넥스트 칩도 잘못하면 뒷폭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도는 적점 장대 양봉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뭘 보면서 다시 살펴를 보는데, 그 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서, 생강차를 항상 마시면서 이렇게 목을 축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뉴 뉴님, 해피뉴죠? 해피뉴님이 깜깜한 주식바다에서 빛을 봤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아주 공부가 기본입니다. 공부가 기본이에요. 이제 MP 대선 오늘 상한가 같죠? 이렇게 동전주의 반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려갔고, 이 월봉을 보더라도 뭐, 10,000원 이상짜리가 동전주로 됐으니까, 10분의 1 이상 토막이 났죠. 거의 20분의 1 수준까지, 3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져도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상한가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화전기도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동전주 탈피를 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JNTC죠. JNTC. 이게 이제 거래량도 없이 살금 올라오면서 바닥 대비 거의 2배 올라왔죠. 이 개미주로 있습니다. 이게 16,200원까지 하던 게 4,34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살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작년 11월 이후에,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1월 이후에 신고가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원. 비즈니스원도 뭐 거래량이 별로 없이 살살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작년 7월 이후에 신고가입니다. 라이트론도 별로 거래량 없이 살금 떨어지고 있죠. 이 종목도 한때는 25,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살살 올라오고 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N코퍼레이션도 2,480원 최저가 찍고 다시 올라갔는데 폭탄 수준에서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최저가 수준인데 거래량이 붙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 거의 판바닥 수준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YG 플러스도 오랜 횡보 구간을 지금 다시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랜 횡보 구간 끝에 저점을 찍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62,000원 362,000원짜리가 65,200원이었으니까 이게 6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신규 성장주가 진짜 어렵다는 것이, 이 362,000원 이렇게 신규 성장주가 되면서 신고가를 썼는데, 이게 꺾이니까 6분의 1 토막으로 나는 거예요. 6분의 1 토막 나고, 이게 언제 그 역사적 신고가에 다시 올라올지는 굉장히 암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KG 스틸은 이 전고인, 요 봉우리, 앞에 있는 봉우리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 그걸 만약에 돌파를 하면 좀 안정적으로 갈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 진입 자리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라테크도 지금 횡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 상승을 모색하고 있고, 진입한 세력은 아직 못 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세림 BNG도 오랜 횡보 구간을 딛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작년 10월 이후에 신고가를 썼죠. 그래서 한두 번은 강한 슈팅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바이오도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상한가 뒤에 지금 약 이틀 동안 살짝 눌림 내지는 고가 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6,600원까지 갔던 게 1,500원도 붕괴됐고, 거의 동전주 비슷하게 떨어졌으니까 엄청 떨어졌죠. 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CMG 제약도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약주가 대부분 다 그래요. 8,992원까지 갔던 게 4분의 1 토막이 났죠. 반에 반 토막 났다가 이제 너무 싸니까 다시 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텔레칩스도 다시 도는데, 이거는 17,000원, 8,000원 넘으면 다소 첩첩선증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헬스가
이렇게 그 작년 2월 이후에 신고가를 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치 형태로 끝내려고 지금 세력이 애쓰는 것 같아요. 근데 모베이스 전자가 이게 잘 나가다가 오늘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뭐 한두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는데, 신규 진입자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꼴끄러운 모양이 됐다. 꼴끄러운 차트의 모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봐야지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신전공도 갭상승 장대 음봉, 갭을 2,000원 이상으로 시작했고, 갭을 작년 7월 이후 신고가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갭이 무려 13%로 했죠. 그래서 이것도 신규 진입 자리로서는 조금 이제 우리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그런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익 P&E도 갭을 무려 16%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2%에서 14%. 그래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도 또한 조금 껄끄러운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락은 이제 여기서 저점이죠. 그 저점에서 지금 도치형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소니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는데, 어려운 문제 갖고 수학 문제 풀지 말자, 우리는 쉬운 문제로 다득점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BGF 에코머티리얼, 아까 뭐 바게트님이 여러 번 먹도록 하셨다, 이러는데, 이것 또한 이제 그 신규 진입자리로서는 살짝 부담스럽다. 9,000원을 넘으면 이게 결투가 남아있죠. 우리는 결투는 싫어하죠, 이제. 그래서 종목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SNS, 이게 이제 살금살금 그 동전주로 전락했다가 무려 435원까지 떨어졌다가 살금살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도 붙고 올라오고 있고, 세력도 아직 못 나간 수준인 것 같다. 한두 번 더 기회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흰돌림이 그 질문해 주신 게,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이게 빠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1,000원에서 빠질 때 거래량 없이 슬금슬금 빠졌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손절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그래서 원칙대로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게 답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우산업도 갭상승 장대 음봉이죠. 6,000원만 넘으면 다중봉 다중턱 다중꼬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KB오토시스, 아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KB오토시스. 비보전 헬스클럽도 이제 거의 다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앞이 너무 흉측한 게 많죠. 그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계속 내려왔어요. 이런 거는 세력이 계속 틀었다는 얘기죠. 앞과 위가 흉측한 거, 이런 거는 못 먹어도 수답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딩동 CTK 입절. CTK가 바로 가나 보죠. 디스플레이텍도 이제 여기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그랬는데, 오늘 18% 올라가고 긴 꼬리 만들면서 내려와서 이제 더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일화학이 이제 장 문 열자마자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거래량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봐도 판바닥 15,000원을 거의 딛고 다시 오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 정점에서 도는 장대 양봉 위주로 우리가 보았고, 이제 우리가 또 숙제. 요새는 숙제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숙제 하시기가 굉장히 좀 녹록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CTK가 뭐 가나 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CTK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떨어지네. 분할 매수하신 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숙제를 얼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 B, C 타입이 있습니다. A, B, C 타입이 있는데, 첫째 A 타입은 첫 번째 작년 9월 이후 바닥 지급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800만 주 이상.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8% 이상, 그리고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한 후 오늘의 최대 거래량이다. 이런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B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1% 이상,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3% 이상, 이런 종목이 9개다. 이게 갑자기 한 종목이 내려오는 바람에 기준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C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오늘 상승률도 3% 이상, 그리고 작년 6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다. 이런 종목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모두 13개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오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는 숙제 안고와 엑기스가 많으니까 많이 공부해 주시고 물살종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800만 주 이상, 오늘 상승률이 8% 이상, 그리고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오늘이 최대 거래량이다. 이런 종목이 두 개가 있다. B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오늘 상승률이 1% 이상,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3% 이상, 이런 종목이 9개가 있다. 그리고 C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오늘 상승률이 3% 이상, 그리고 작년 6월 이후 6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다. 오늘이 신고가다. 이런 종목이 두 개가 있다. 모두 13개고 13개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오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요일 날 7시 반 라이브 종칠에 한 거는 탄탄 셀렉터하고 어스 캠퍼스에 오늘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캔들 볼륨 차트, 박스권 돌파 매매, 딩동 돌파를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하니까, 아주 정말 매우 중요하니까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종목왕 김정수 2시 라이브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은 TGIF입니다.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목왕 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